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넉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명의 실종자가 남아있고 사고 원인조차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야 할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에 묶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전임 회장들이 변협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지원 활동에 제동을 걸었고 보수 언론도 이런 움직임에 편승하면서 변협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전임 회장단의 행동은 보수 세력 일각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변협에 전달한 의견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대부분 박정희 시절부터 정권과 인연을 맺어온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가 법조계 선배일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을 변호사계의 어버이연합이라며 맹렬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이재화 변호사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9월 4일 목요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예, 9월 4일자 조간신문에서 주목할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이 앞으로 유언비어 유포자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죠?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이 신설했다는 겁니다. 정수봉 형사 1부장을 팀장으로 해서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3명으로 이렇게 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예. 검찰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증권범죄 전담 수사팀을 만든 적은 있지만 이른바 찌라시에 대해서 수사하는 그런 팀을 만든 적은 있지만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위사실이 불신 사회를 부추기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일배를 표적을 삼겠다. 이런 것일까? 기사를 보면은 예. 일배를 겨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 만만회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저축은행 로비 연루설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그리고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다스야 서울지국장도 두 차례 소환해서 수사하고 있죠. 현재 이 두 사람이 핵심적인 표적입니다. 자,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 이 팀이 인권의 천병이 될지 권력의 홍위병이 될지
뭐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 이른바 루머라고 하는 것들 중에요. 가임기 여성은 이 특정 브랜드의 맥주 무조건 피하라 이런 것도 있다고요? 예. 한겨레 구면인데요. 경쟁업체 제품에 독한 그런 네거티브 소문을 퍼뜨리고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리는 마케팅 기법. 이것을 지금 경찰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이제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하이트 진로가 카스 맥주에 대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단서를 잡고 서울 서초동 하이트 진로 본사와 대전 대리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본사 직원, 대전 대리점 직원 한 명씩 이렇게 표적인데 맥주 수요가 늘어나는 6월부터 SNS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6월부터 8월에 생산된 카스는 마시면 안 된다. 가임기 여성은 해로우니 무조건 피하라. 맥주 창고 세척하는데 소독약을 제대로 못 헹군 듯 뭐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퍼졌는데 실험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져갔었습니다. 예. 하이트 진로 관계자는 사실 영업사원이 많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됐다. 그들이 많이 팔려고 이렇게 유포한 것 같은데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예.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면 개인적 되겠군요. 일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하이트 진로 주장이라면 예. 예. 어제 청와대 소식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예. 뭐 규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 여러 차례 해왔지만 네. 어제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라. 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낮 2시부터 4시간 10분 동안 열린 2차 규제 개혁 장관 회의에서 규제가 잘못됐다 싶으면 아주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푸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규제가 왜 있나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규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눈 딱 감고 풀라니. 아니 그렇게 풀어가지고 결국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세월호가 일본에서 1994년에 건조돼서 이미 퇴역한 낡은 배인데 이런 배가 수입돼서 취항할 수 있었던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앞세워서 여객선의 설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때문입니다. 예. 20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30년으로 늘렸기 때문인데요. 자, 하여튼 이런 눈 딱 감고 규제 풀다가 어마어마한 참새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5개월도 안 지났는데 말이죠. 어제 그 정부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때문에 그동안 노후 버스터미널, 또 도서관 등에 설치하지 못했던 영화관이라든가 어린이집, 푸드코트 같은 이런 수익시설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 민간 캠핑장, 야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2003년에 폐지한 준농림지 제도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활시켜서 도시 인근 지역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군요. 우리 경제는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규제 개혁이 너무 더딘 것은 아닌지 위기감이 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세월호 수습도 못하면서 골든타임을 운운하셨군요. 예. 토론을 4시간 10분간 했군요. 네. 한 7시간 정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노무현 정권 때 이 참여정부는 토론공화국 아니냐. 예. 말만 무성한 나토 정권이다라고 한나라당이 비난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철도비리 의혹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죠. 네. 어제 국회 본회의 열려서 이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는데 부결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새누리당은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방탄국회 아니냐 이러면서 앞장서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네 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공동 책임론을 폈지만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여당 힘으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건 뭐 구차한 물귀신 작전 아니냐 오늘 한겨레가 사설에서 짚었습니다. 게다가 이 송광호 의원의 혐의는 세월호 사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관피아 척결과 직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 체포동의서 내용을 보면
송광호 의원 그동안 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11차례나 거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돼 있는데 결국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한 원인인 업계와 정관계의 유착고리를 끊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오늘 한겨레가 사설에서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레일 체결장치, 이게 레일하고 레일을 이어주는 그 체결 장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뭐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으셨다? 그렇다면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뇌물이 아니겠는가 할 텐데 여간 체포 동의안은 어제 부결됐습니다. 야당도 한 30명 이상 협조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요. 예. 뭐 같은 동료애를 발휘한 겁니까? 예. 유유상종, 초록이 동색이다. 뭐 그런 말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수감된 세월호 선원 가족들 상대로 사기를 시도한 적이 있다. 네. 이런 뉴스가 있군요. 이 사기는 성공한 사기였습니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오늘 서울신문 8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대전 둔산경찰서가요. 지난 7월 말에 컴퓨터를 훔친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합니다. 그런데 이 김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모 씨가 세월호 관련 수감자 22명의 가족과 지인들을 속여서 모두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5월 7일 대전에서 목포교도소에 전화를 겁니다. 내가 세월호 합수부 검사인데 세월호 수감자 가족 정보를 좀 알려주셔야겠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비밀리에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야 한다. 뭐 이렇게 첨언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자, 이 김모 씨는 또 인천구치소와 진도 VTS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월호 수감자 가족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자, 대전교도소, 인천구치소, 진도 VTS 모두 국가기관 아닙니까? 이들 국가기관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세월호 수사검사라는 이 말만 믿고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차례에 걸쳐서 무조건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로 어떻게 했느냐. 이 김 씨는 휴대전화번호로 세월호 사건으로 구속된 한 업체 대표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천구치소 교도관인데 당신 남편이 쓴 편지를 전해주겠다라고 속여서 수고비조로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합니다. 예. 앞서서 김 씨는 이 업체 대표 아내의 지인에게 교도관인 척 전화해서 그분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변호사 선임을 부탁한다면서 선임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요구했고 이렇게 해서 또 뜯어냈다고 합니다. 자, 이들 외에도 세월호 사건으로 구속된 선원과 해운조합 관계자 등 4가족이 김 씨의 이 같은 수법에 각각 200만 원에서 340만 원씩 뜯겼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세월호 수감자 가족 정보를 건넨 3개 기관 간부와 직원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예. 목포교도소, 인천구치소, 예. 진도 VTS 이 3기관이죠. 네. 예. 웃음만 나옵니다. 이 사기를 친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도 없이 이 개인정보 제공한 사람들 네.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회가 투명하면요. 시스템, 법에 따라 움직이면은 이런 음험한 그 요구, 투명하지 못한 요구는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정권의 투명성 문제와도 직결된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신현돈 전 일군 사령관 전역 조치됐는데요. 음주 품위 손상 또 위수 지역 이탈이 문제가 됐었죠. 예. 근데 이게 사건 발생 9일 만에야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 네. 예, 오늘 후속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예. 말을 바꾼 거네요. 말을 바꾼 거죠. 예. 만약에 진짜 국방부의 그 거짓말이 사실이었다면은 이 김관진 장관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도 몰랐다. 윤일병이 가혹행위로 사망한 건 알았는데 가혹행위 때문이었다. 그걸 또 보고를 못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한테 국가안보실장 자리를
않습니까?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있는 건데 보고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분을 이렇게 중용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근데 보고는 받았다. 이게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김관진 장관이 당시에 말이죠. 이렇게 보고를 받은 다음에 경고 조치를 하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위수 지역 이탈에다가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땡깡을 부렸던, 그래서 대장으로서 이 품위는 온데간데 없게 만든 이 사람에 대해서 경고 조치만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결국에는 신현돈 일군 사령관 자진전역했죠. 결국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김관진 실장에게 책임론이 던지는 거, 또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서 그만둬 이렇게 압박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6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다른 보도를 보니까 이 사실을 쉬쉬하다가 이게 야당에 제보가 됐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이제 문제 삼을 것 같으니까 예. 당신이 그만두는 것으로 예.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흐름이었다. 예. 그런 분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군 관련 뭐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제 일어났던 일이죠. 네. 특전사에서 이른바 포로로 잡혔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라는 체험 훈련하다가 이 부사관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포로 체험 훈련, 이 훈련은 2004년 이후에 중단이 됐는데 전인범 특정사령관 지시로 올 초부터 다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난도 훈련을 미리 외국에서 체험해본 교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훈련을 펼쳤다. 이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는데요. 자, 근데 육군이 발표한 내용 아닙니까? 포로 체험 훈련 중에 하사 2명이 불의의 사망을 당했다. 이런 내용. 근데 육군 발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최근에 일어난 뭐 군에서의 구타 사망 사고 네. 이런 거 수사 결과 결국 나중에 거의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시국선을 주도한 전교조 김정은 위원장 등, 예. 이 조합원 3명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영장 모두 기각됐군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검찰이요, 이 사람들 증거인멸에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밝히진 않았고요. 그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각종 그 소통을 Gmail로 했다는 겁니다. Gmail. 예. Gmail은 아시는 대로 미국의 서버가 있죠. 구글의 메일, Gmail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Gmail을 이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구실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보기 좋게 기각을 당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지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임자 중에 이제 미복귀한 사람들 네. 직권 면직하라 이렇게 네. 시도교육청에 지시를 했는데 네. 대부분의 이제 시도교육감이 이걸 따르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거 교육청이 안 하니까 우리가 대신하겠다. 네. 행정 대집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안행부가 이거 할 수 없다. 네. 이런 해석 내놨다고요? 예, 한국일보 12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안전행정부는 행정대집행법의 소관부처입니다. 대집행이라고 하니까 뭐 큰 집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리해서 집행한다라는 예. 게 대자입니다.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을 대신 집행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교조 소속의 교사 중에서 전교조 본부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전임자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되니까 현장, 학교로 돌아가라. 이렇게 교육부가 지침을 내렸는데 전교조에서는 복귀하지 않겠다. 일부는 복귀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복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행부 쪽에서는 행정 대집행은 지금까지 불법 건물의 철거, 불법 노점 파기 같은 이 건물과 토지, 물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인사 징계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 사례조차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할 수 있는 징계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는데 이 권한은 대체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부로서는 손쓸방도가 참 없네요. 네. 이러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행정부에다가 눈 딱 감고 행정대집행하라 뭐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화끈하게요. 예. 눈 딱 감고. 예.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 이런 말을 한 판사가 있었는데 이게 징계 대상이 아니다. 예. 이런 결론이군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2012년 대전지법에서 민사소송 중이던 한 분이 재판 도중에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피고 측과 합의하라는 재판장 권고에 불응하니까 재판장이 70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판사가 막말을 했다라면서 민원을 냈는데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인데요. 이혼 소송 중에 원고인 남편에게 한 판사가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가 부인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뭐 또 인간적 모욕감을 줬다. 이런 진정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막말 판사에 대한 민원은 그치지 않고 있는데 이 법원 징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09년부터 67건에 달하는 막말 판사에 대한 진정 제기가 있었는데 예.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경징계인 서면 경고와 견책 2건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일보 신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최근 법조계에 여러 가지 좀 추문들이 네.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네. 이런 사실이 좀 알려졌군요. 동아일보 12면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달 28일에 이 대학 로스쿨 교수들과 1학년 100명이 학교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만취한 한 교수가 입을 열면서 이 파문이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를 띄운다면서 학생들에게 폭탄주를 돌리더니 자신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너는 외모가 중상급이고 너는 중하급이고 너는 상급이다. 뭐 이런 말로 품평을 했다는 겁니다. 한 여학생을 향해서 오 이효리다. 이효리 어디 갔다 왔어. 너가 없어서 건배를 못했잖아.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행동을 보다 못한 동료 교수가 제지하니까 손으로 뺨을 치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옆 테이블에서 달려온 로스쿨 원장을 향해서는 못생긴 사람은 비켜라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교수는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예, 학교 측에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기사는 이제 국민일보 종교면에 나온 건데 개신교 내에서 독립협회, 신민회 등에서 개신교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모두 누락됐다. 천도교, 대종교 같은 민족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의 역할이 지나치게 소홀히 다뤄졌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라고 종교면에서 전하고 있는데 예. 사실 부족하면은 다 실어야죠. 그런데요. 한국 개신교의 일제강점기의 활동 가운데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친일 반민족 행위, 이를테면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일제 침략전쟁 공물을 헌납한 그런 과거도 남김없이 다 기술해야 한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뭐 교과서 대신에 국민일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체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광호 의원. 표결에 앞서 한마디. 결코 저는 철도 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부결된 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이고 지금 뭐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동료 의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상 방탄국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탄은 아니야.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당의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저희들은 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탄국회 따위는 없다고 큰소리 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어제 부결 직후엔 본인의 보수의 의원들이 아마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의원들 각자가
판명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호재 만난 새정치연합. 대변인 2명이 출격했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말로는 방탄국회 없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조직적 부결을 감행했습니다.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긴 왜 없으십니까? 당론 없이 개별 의원 판단 운운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철폐를 감싸고 돈 새누리당의 대표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기는커녕 개별 의원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엄중 경고합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분노를 사자 밑도 끝도 없는 계산 방식으로 야당을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밑도 끝도 없는 물귀신 작전일까? 정의당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자.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의 수는 1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불과 73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야당 의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오늘 본회의에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비리위원 구하기에 여야 따로 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조간 브리핑에서도 좀 언급은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규제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토론회가 있었는데 작정하고 여러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열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지적했습니다.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 정치 경제 주체들을 지목했는데 아무래도 방점은 국회, 특히 야당에 찍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 발언, 어떻게 보면 최근의 당청 관계, 그러니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 엇박자 기류와 관계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네, 대통령의 발언에 이 배경이나 맥락이 없을 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들은 대부분 이 정책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에 무게를 두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봐야 할 겁니다. 대통령의 얘기로 오늘 아침 브리핑을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엇박자 기류를 확인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봄직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정부가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이 대표적인데, 그런데 알고 보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광폭행보, 이런 속도감에 거부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이 포착이 실제로 됩니다. 지난 1일에 정부가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발표하면서 여당과의 정책 협의를 발표 직전에 한 차례 가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는 바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대체 이렇게 민감한 대책을 왜 발표 직전에야 보고하느냐는 반발과 비판이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하는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예. 너무 정부가 당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최근 잇따라 발표한 경기 부양책들, 이 정책들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예, 이 새누리당 정책위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 야당이 지적하는 투기 과열 문제, 또 가계 대출 문제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고 별도로 만들기가 벅차다면은 최근 발표한 정책들에 녹여 넣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무척 높다고 합니다. 예. 이 현재 새누리당 내 경제통들 가운데 지난번 총대선 전국에 국회에 합류한 사람들 상당수가 청와대에 가 있고요. 국회에 남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긴 하지만 이미 학계나 정재계에서 잔뼈가 굵고 할 말을 하는 강골들이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월호 전국 등등에 가려져서 쉽게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한 어조로 얘기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국회 중에서 특히 야당을 지목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기류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여당에서도 이 정권이 추진하는 이런 경제 정책들, 네. 딴지 걸지 말고 협조해달라. 그런 의미가 실려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발표를 네.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에서는 좀 볼멘 소리가 있다고요. 네. 현재 이 정치적으로 청와대 방탄 대열에 선두에 섰다고 하는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문 장관 발표 직후에 시기와 인상 폭이 전부 문제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게 대표적입니다. 예. 이 담뱃값을 올리는 근거 법규가 지방세법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지난달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알아보니까는 그 이후로 당정청 회동에서 단 한 번도 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게 증세 영역이라서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당내 기류가 강한 것인데 문제는 김재원 의원처럼 신중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더 올려야 한다. 정부 안은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도 많아서 말 그대로 주장이 제각각이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정리가 좀처럼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뱃값 올린다는데 담배를 이 정부나 뭐 공기업 시켜서 생산 안 하면 흡연율 당연히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안 하고 뭐 담뱃값 올리느니 거둔 세금을 어디에 써야 된다느니 뭐 이런 논의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세월호 문제로 지금 이 문제만 놓고 본다면 새누리당이 사실상 청와대 이중대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서는 이 당청 관계나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지형을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앞서 설명하신 그 새누리당의 내부 사정을 보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민생법안 운운하면서 정부 추진 정책들을 입법하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야당을 압박하는데요. 아마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치열한 수싸움이 물밑에서 존재할 것이고 특히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행보의 경우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대략 이런 것이 새누리당 몇몇 인사들의 전망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제법 올해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여론의 부침을 겪지 않고 뭔가를 밀어붙일 수 있는 혹이다. 청와대는 이렇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선거가 없다고 해도 지역구에서 먹고 사는 개별 의원들에게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심스럽게 결론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언제 시작될지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 같은 시국 현안뿐만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부르짖은 그런 내용들이 국회에서 얼마나 잘 구현이 될지를 지켜봐야 한층 더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네, 조간 브리핑에서도 살펴본 얘기입니다만은 그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이 됐었는데 뭐 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이 본회의 끝나고 나서 여야의 반응 뭐 공식적으로는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뭐 표결 결과나 양당의 공식적인 반응 같은 건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이 됐을 테니까 저는 그 점을 다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일종의 뒷얘기 비슷한 걸 조금 전해드리자면 어제 표결 직후에 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새정치연합에서도 상당수 반대표가 나온 거 아니냐는 설명을 한참 하더니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많이 반대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는 잠시 뒤에 이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굉장히 급하게 정론관에 내려왔어요. 공식 브리핑이 아닌 백브리핑만 하는 것을 전제로 기자들을 만나러 정론관에 내려온 건데 이 김재원 의원이 당혹스럽다고 말한 데 대한 설명 또는 해명의 자리였습니다. 김현숙 대변인은 송광호 의원이 고령이고 또 성실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의원들이 감안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예. 김현숙 대변인이 설명을 시작한 지 몇 분이 채 안 돼서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러 왔는데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대응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 거리가 한 2m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 짧은 거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주변에서 나온 몇 가지 얘기들 물론 뭐 확인될 수는 없는 얘기들이겠지만요. 아무튼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본회의에 앞서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의총 직전에 송광호 의원을 향해서 신상 발언 강하게 좀 하시라고 거드는 의원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미 부결 전망이 우세했다는 말이 일종의 정보보고 형태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어제 아침,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기 몇 시간 전이죠. 새누리당이 중진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송광호 의원 참석을 했고 상당한 시간이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이 됐거든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일정한 수준의 얘기가 오가거나 교감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추측도 많이 나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자꾸 당론 안정하고 자율투표에 맡겼다고 하는데 예. 글쎄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표결 행태를 살펴보면은 자율투표에 맡기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송광호 의원이 고령이고 또한 성실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하니 그러한 점들을 의원들이 감안한 것 아니겠느냐. 네. 김현숙 대변인의 얘기라는데 네. 이런 판단은 영장 전담 판사가 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 굳이 이걸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판결문 결정문 같은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 예, 사실 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영장 실질 심사를 또 판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회의원들이 참 판사가 할 일까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방탄국회도 문제지만은 더 우려스러운 상황. 정기국회 개회했지만 이후 의사 일정이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죠? 예, 그 전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 잠시 한 자리에 모였던 의원들 앞으로 언제 또 다시 본회의장에 모일지 기약이 없습니다. 여야는 어제 향후 의사 일정 등에 관한 일체 논의 없이 그대로 헤어졌고요. 예. 국회는 본격적으로 공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예, 여야 나란히 면피용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야 그 주요 일정표를 보면은 이건 뭔가 하는 그런 일정들이 좀 담겨 있는데 예.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주요 일정 살펴봤더니 새누리당은 아침에 최고위 잠깐 개최한 뒤에 김무성 대표 등이 이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태권도원 개원식에 찾아갑니다. 예, 오늘이 달력에 보니까 태권도의 예. 날입니다. 9월 4일.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잠시 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고리원전 현장 시찰하는 것이 주요 일정이고 세월호 관련된 그런 일정들은 잡힌 게 없습니다. 예. 양당 지도부 관계자들 모두 이번 주 내내 이 취재진으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별도 접촉 내지는 원내 지도부 인사들 간의 만남 또는 대화 계획 없는지 수도 없이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나타나면 물어봅니다. 그런데 계속 묵묵부답입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세월호 특별법 중재 노력도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추석 전에 뭔가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예. 오늘이 벌써 9월 4일이고 내일 지나면은 본격적인 또 귀성 시작하는 사실상의 이제 추석 연휴로 들어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에 뭔가 전기가 마련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가 소식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김효진 PD였습니다.
계속해서 2분 안에 어제 방송한 뉴스K 다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2분 뉴스K입니다. 또 가족대책위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3차 면담에서 특검이 낸 성과가 있냐는 김병건 위원장의 물음에 특검이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특검의 효용성에 의문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가장 완벽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라는 주호영 정책위 의장의 그간 발언과는 다르다고 비판하며 그럼 여태까지 진상조사나 특검 해가지고 제대로 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그렇게 갈려 따지는 분들이 어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특검이 무슨 특검 한계가 그겁니다. 특검은 해도 그것밖에 나올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무슨 편향적이고 수사를 안 해서 그런 줄 압니까? 네,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입니다.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문제와 다른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뜻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가장 절박한 현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세월호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경제를 명분으로 세월호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놨음을 알 수 있는 발언들이었습니다. 2009년 철도 파업이 불법이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와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기존 판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결이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명확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법원 조직법을 위반해서 전합의체 판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전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전혀 반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일어난 미네르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구속하고 옥살이까지 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제2의 미네르바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고 정권 퇴진운동을 주장한 교사를 검찰이 구속하려고 합니다. 한 중학교 여교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종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았느냐. 이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고 그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져라.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현직 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 나라가 정말 민주적인가.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 전임 회장들이 현 위철한 회장을 만나서 변협 집행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임 변협 회장들은 현 집행부가 작성한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그 안이 편향적이고 법치주의에 많지 않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변협 회원 간에도 논쟁이 불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전임 회장들의 처신을 두고 대한변협의 어버이연합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하고 나선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이재화 변호사인데요. 왜 그들을 변호사에게 어버이연합이라고 했는지 오늘 이재화 변호사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어버이연합에서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그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예. 네. 우선 뭐 국민들이 세월호 그 사고 이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뭐 하는 단체인지 대강은 좀 짐작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법으로 본다면 특검 추천권도 있고요. 예. 위상이 상당합니다. 예. 간단히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단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변협은 유일한 그 변호사의 단체죠. 그렇게 보면 회원은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예.
휴회한 사람들 제외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한 18,0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가 없는 거고 중립적인 단체입니다. 예. 사실 국민들은 이게 민변과 좀 비교를 해서 예. 그래도 대한변협이 좀 보수 쪽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인식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법조인 자체가 보수적이고요. 예. 또 이제 민변은 어쨌든 그 특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인 반면에 그 변협은 이른바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이죠.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세월호 사고 나면서 대한변협이 유족들 돕겠다. 예. 이렇게 결정한 게 글쎄요. 좀 예상 밖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좀 적잖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제 대한변협은 웬만한 사건에서는 지금까지 개입을 안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고 자체가요. 뭐 사고 자체도 그렇고 눈앞에 보고 국가 권력기관이 한 명도 인명을 구조를 못한 이런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을 좀 대변하고 유가족도 예. 실질적으로 법률적 조언을 받아서 입법을 만들고 진상 규명하는데 협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나섰던 거죠. 예. 며칠 전에 전임 대한변협 회장들이 현 집행부 찾아와서 예. 지금 현재 집행부가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어쨌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철저한 진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법안을 담은 것이 이제 대한변협과 가족들의 법안 아닙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편향적인 건지, 과연 그들은 무엇이 그러면 중립적인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직 협회장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등 편향적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의 입장을 오히려 대변하는 편향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한변협이 세월호 유가족들 도와서 특별법 제정하는 거 지원하겠다. 예. 이런 입장 밝힌 지는 오래됐고요. 예. 논의도 한참 됐는데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 이 시점에 전임 회장들이 나섰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희 변협안을 만들고 공청회도 하고 다양한 경로로서 의견 수렴했는데 그때 한마디도 안 하다가 예. 지금에 와서 정부 여당이 코너에 몰리자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슈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일부 언론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위철한 현 변협 회장이 회장 선거 당시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러니까 민변이죠. 예. 이 민변이 지지선을 했던 유일한 후보다. 예. 그래서 현재 변협 집행부 배후에 예. 민변이 있다. 예. 이런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의의가 없는 지적인데요. 우선 위철한 후보가 후보자 중에 그나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좀 존중하시는 분이었던 거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민변 회원들 중에 일부는 지지를 했겠죠. 단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지한 바는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집행부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 민변 소속의 임원은 단 한 명뿐이에요. 인권인사 한 명 있고요. 예. 세월호 특위도 이제 공동위원장 2명이 있는데 민변 소속이 아니고요. 대변인, 진상조사단장 모두 대한변협 임원이고 민변 소속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단지 이제 실무를 맡은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맡는 변호사가 몇 분이 민변 소속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민변이 배후가 있다는 것은 조중동이나 이런 지적은 어이없는 지적이고 전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입니다. 예. 그래 지금 오히려 정재현, 진영무 전 협회장, 이진강 협회장의 배후가 말로
조중동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보수 언론들이요. 그 전임 회장들이 다녀간 후에 이제 예. 대한변협이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방안을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대안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 이 보수 언론들이 그 대한변협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러선 것이 아니고요. 예. 원래 대한변협은 가족들이 법안을 만드는데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 법안은 변협과 가족이 함께 만든 것이고요. 국회에 청원한 거죠. 예. 법률제정권은 국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법안을 통해서 이런 법안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법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변협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런 취지지 뭐 후퇴하고 우리가 지금 뭐 투쟁의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 전임 회장들에 대해서 대한변협의 어버이연합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하고요. 이번에 현 집행부 찾아와서 항의하신 이 대한변협의 전임 회장들 어떤 분들입니까? 어쨌든 대한변협 협회장이라는 지위는요,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변호사들의 이익도 옹호를 하지만은, 예.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해됐을 때는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찾아왔었던 전 협회장들은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해됐을 때 침묵을 했던 사람이고, 오히려 이진강 전 협회장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집회 때 검찰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오히려 집회 참가자에게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물론 그것도 독단적으로 냈습니다. 예.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요. 냈고, 지금 현재 동아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조중동의 입장하고 같은 의견을 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신영무 전 회장도 전두환 일가 법률 대리인을 여러 차례 맡았고요. 김두현 전 회장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하에 국회의원을 지낸 바가 있고, 또 박성서 전 회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국민들의 분노가 치밀고 있는 상태에서 치안본부장의 변론을 맡은 바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전체적인 전력을 보면 기득권의 수호에 앞장을 섰지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에 앞장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마치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추진을 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그게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유족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그런 어버이연합과 같은 이분들의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예, 거고요. 예. 한 1분 정도 범위 내에서 짧게 예. 좀 답변을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월호 특별법 예. 정치권에서 어떻게 좀 절충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절충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유족들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안 자체가 예. 합리적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예. 유족 안으로 입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재화 변호사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